정부가 돈을 풀수록 강남 아파트는 폭등한다. 어떠세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시죠?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헤쳐볼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이 돈의 가치,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맞물려서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는데 어째 시장은 정반대로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장은요, 바로 이 기묘한 역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과연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주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 아닌가요? 그럼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이 주장이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거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 돈 찍어내는 행위가 어떻게 자산 가격 폭등의 불씨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원래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저 작은 돈더미 정도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시중에 돈의 양이 몇 배로 늘어난 거죠? 아파트 개수는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이제는 저 거대한 돈더미가 통째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라고 이 주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은 단순히 돈이 풀리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말하자면 가격 상승의 가속죄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규제와 희소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의도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다 정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 이런 공포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가 바로 패닉 바잉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가속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 희소성 문제죠. 이 주장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0에 수렴할 거라고 말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넘쳐났는데 새 집은 안 지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기존의 좋은 집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시중엔 돈이 넘쳐나고 규제는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공급은 꽉 막혔습니다. 이 주장은 이 시나리오의 끝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이지만 의미심장한 해외 사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주장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나라 돈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수도 카라카스의 핵심 지역 부동산만큼은 부유층에게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나라 전체 경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들만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대규모 정부 지출, 즉 추경, 그리고 그로 인한 토화 가치 하락 우려, 시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의 급등 현상, 마지막으로 수도의 핵심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현상까지 어떠세요? 이 두 나라의 경로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지 않나요? 이 모든 논리의 화살표가 결국 가리키는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의 심장부, 강남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제 강남은 우리가 알던 그런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강남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자 가장 무서운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들고 있기 불어나니까 그 돈을 마치 미국 달러나 금처럼 가치가 보존되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강남 아파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미 부유층은 이 절대적인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세탁해서 깨끗한 돈으로 만들고 정부의 대출 규제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금리 사금융까지 동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확보한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뭐가 남을까요? 이 이론이 그리는 미래는 솔직히 좀 암울합니다. 중산층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월세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결국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땀 흘려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당신의 부를,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궁극적인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